자기소개서 증빙자료에 보시면 추천인 한 분의 서명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마구잡이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 자기소개서 증빙 서류에다가 서명을 하시는 분이 추천인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즉, 추천인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건 증빙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국과학영재고는요. 즉,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예,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만큼 자기소개서를 뒷받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무조건 화려한 걸 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 증빙자료는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재원도 포함인데요. 교회 수상 실정이나 영재교육원 수료증, 영재교원 학습노트 다 못 내게 되어 있죠. 즉, 결과 위주의 증빙자료죠. 상장, 수료증 이런 건 다 뭘 했으니까 너 이렇게 했다라는 결과죠. 그런데 이런 결과만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증빙자료는 배제하겠다. 이 말은 곧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겠다라는 한국과학영재고의 판단입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렇게 날 수 있겠네요. 증빙자료를 준비할 때 과정이 적혀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본인이 직접 풀었던 것이면 굉장히 좋겠죠. 아까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과제 집착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친구들이 다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증빙자료, 본인의 수학 및 과학적 역량을 뒷받침하는데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화려한 어떤 그런 자료보다도 과정이 담겨 있고 과제 집착력 및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과제 집착력은 열정 혹은 영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학, 과학, 본인이 손수 풀었던 그러한 것들을 추천인의 서명을 받아서 기록을 한다면 아마 자기소개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입학 담당관 중심의 입시 전형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셨다시피 지금 입학 담당관 중심 과학 영재 전형이라고 써 있는데요. 완전 달라졌어요. 즉, 정량적으로 그냥 시험 쳐서 몇 점 맞았네, 몇 점 맞았네라는 단순한 그런 정량적인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성적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적입니다. 어떠한 항목들을 굳이 다 나눠서 세부적으로 점수를 배분해서 하는 형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보고 나서 학생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도 매우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과영에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다 A를 맞아야 많이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원자들의 평균 원점수는 매우 높았어요. 대부분의 올 A 지원자들이 많겠죠. 분명히. 하지만 한과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입학 담당관님이 하셨는데 B가 있던 학생도 과거에 합격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은 그 학생이 수학과학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과정을 통해서 서술을 했다면 그것이 설사 B라도 입학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많은 사례는 아닐 겁니다. 워낙 뛰어난 학생들이 많아서. 하지만 그만큼 과정을 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많이 달라진 사항이에요.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어서 2단계 대박만 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제 경향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중학교 수준의 수학, 과학에 대한 학생의 창의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근데 이게 단답형이 아닙니다. 너 이거 수학 지시간이, 과학 지시간이 이게 아니라 다양한 식으로 풀이 과정이 가능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많이 달라진 건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논리적이고 종합적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평가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입학 담당관님의 워딩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국과학영재고 설명에 여러 학원 관계자들도 많으시는데 작년처럼 준비하시면 안 될 겁니다. 작년과 많이 다를 겁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이해하면 될까요? 결과 위주, 문제풀이, 선행 위주를 통한 어떤 그런 익숙한 문제풀이를 통한 사고력? 그게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과학 영재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년 2단계와 다른 형태의 작년 2단계의 기출문제나 혹은 뭐 작년 2단계의 어떤 그런 학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문제들을 무조건 그렇게 나오겠구나, 비슷하게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학교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앞서서 짚어봤던 2번, 3번, 4번과 같은 이런 항목들은 정말 입학전형 1차 학생기록부에 대한 유의사항, 정말 고입을 위한 유의사항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1번 항목을 잘 보시면 이 의대 특히 언제 가나요? 고3 때 대학에 지원하는 거죠. 대입이죠. 고입에 대한 지금 이 영재고 입학에 대한 어떤 유의사항인데 대입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1번 항목이 자연스러운 항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적이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넣은 거죠. 대입 때 유의사항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의치한 특히 의대 쪽 진학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한 규정, 즉 금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영재고 의대 진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그 진학을 막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그렇습니다. 그분의 수준을 맞춰서 살펴봤더니 의학 계열 진학 시에 학교에서 징계까지 고려를 하고 있어요. 징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선생님한테 알리지 않고 할 시에는 징계를 한답니다. 뭐 졸업유예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012학년도 이후에 의대 합격자가 제로래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다. 2012년 이후부터 없다. 엄청난 거죠. 이런 결과입니다. 특히 한국과학영재고에서 나오셨던 설명회 때 계셨던 입학 담당관님은 엄청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의대 갈 학생들 절대 우리 오지 마라. 차라리 오면 전학을 가라.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영재고가 설립된 게 보시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공계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 어떤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명확하게 밝혀준 거예요. 의대 쪽 지원할 학생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의도적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네, 이러한 규정이 사실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영재고는 국내 최고의 이과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대입 때 의대는 사실은 또 국내 최고의 이과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루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많이 상충이 됩니다.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는 충돌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영재고 설립이 이공계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즉 과학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이유로 국가의 지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의대를 쓸 수는 없어요. 없게 만들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충돌하고 있는데 제가 이 다음 강의 때 한과영이 두 번째 강의 때 이 의대 진학에 대해서 영재고에서 의대 진학은 도대체 어떤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한국과학영재고 첫 번째 입학 전형 요강을 중심으로 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 2편에서 의대 혹은 카이스트와 같은 그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대한 진학 방법과 그리고 한국과학영재고에 대한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학생기록부 준비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